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또 여러분하고 67강 상법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널 강의에 좀 들어갔죠? 아마 이제 또 정신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 조금이라도 여유가 된다면 제 또 10분 동안 한 강의를 가지고 상법에 리마인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변시 사회 2015년 나왔던 건데 그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물론 우리가 이게 다른 원래 이런 게 있죠. 주식 그 보유 제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에 있어서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다. A가 B 회사의 주식을 일정 부분 소유하고 있으면 B 회사 주식은 소유할 수 있을 때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 하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주제를 잡아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는 모두 비상장 회사다. 보통증을 발행한다. A 회사는 B 회사의 주식을 현재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B 회사는 A 회사의 발행 주식 1%, 2%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된 거네요. B 있는데 전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2%를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거 명의계에서까지 마쳤어요. 근데 A 회사가 B 회사의 주식을 A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해서 보유 수량을 늘려가고자 한다는 거죠.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호 주식 취득 시 의결권 제한 관련되는 것을 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예, 문제를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해보면 이렇습니다. A 주식회사가 모회사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인데 A가 B 주식회사의 발행주의 총수를 만약에 17%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의무가 있냐면 통지 의무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의결권 이렇게 요 상태에서는 의결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유를 해버리면 B 회사는요. A 발행주의 총수의 8%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만약에 A와 B 회사가 서로 발행주식 총수를 17%씩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A와 B 모두 어때요?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어요. 그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A 주식에서 C 주식회사가 이렇게 모자 회사 관계라고 합시다. 그럼 이 회사 둘이 합쳐서 예를 들어 A가 7%, C가 7%에 해서 총 14%를 B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이때는 통지해야 되고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B 회사는 이 A나 C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될 때 B가요. A 발행주의 총수 8%를 소유했다 할 때 A 회사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 B가 C 발행 주식 총수의 8%를 소유하고 있게 되면 그때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C가요. B 발행 주식 총수의 17%를 소유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통지해야 되고 의결권이 있어요. 근데 B 주식에서는 의결권이 없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주식 취득 시 의결권 제한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문제를 가볼까요?
A 회사가 B 회사의 발행주의 총수의 11%를 취득했다. 11% 취득했죠. 그랬을 때 A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B 회사에 통지해야 된다. 맞아요. 통지 안 했을 경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 안 하면 안 되겠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 주식 조문에 가보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 취득한 때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통지를 해줘야 될 의무를 두고 있고요. 만약 통지 의무 위반의 위반 효과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다만 위반한 경우 위반한 주식의 의결권이 없을 뿐이에요. 알겠죠? 통지를 하지 않고 만약 의결권 행사한다면 주총의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규정은 없다는 것이고 통지를 하지 않고 의결권 행사했기 때문에 의결권 없는 것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가보시면 A 회사가 B 회사의 발행주의 총수의 11%를 취득했어요. 이를 B 회사에 통지하고 명의개설까지 했어요. 근데 B 회사의 주총에서 A 회사는 B 회사 주식 11%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런데 A 회사가 만약에 B 회사의 A 회사 주총에서는 B 회사는 A 회사 주식 2%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먼저 11% 이상, 그죠? 10분의 1을 취득하고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회사 이렇게 조문에 가보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한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어요. 이런다면 B 회사는 A 회사 주식을 2%만 취득하였기 때문에 어, A 회사는 B 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있지만 A 회사는 B 회사 주식을 11%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B 회사는 A 회사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 회사가 B 회사 발행주의 총수의 51%를 취득한 상태에서 B 회사가 C 주식회사의 발행주의 총수의 11%를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는 B 회사, 이 사안에서는 B 회사가 자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11%를 취득했다. 그리고 C 회사 통제까지와 명의까지 했다. 개설까지 했다. 이때 C 회사가 A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C 회사는 A 회사 주식 5%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다. 자회사가 그렇게 취득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겁니다. 회사, 모회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10분의 1을 초과해서 갖고 있을 때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가 있잖아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그죠? 그 말이에요. 그 자회사인 B회사가 C회사 주식을 11% 취득해버렸기 때문에 C회사가 취득하고 있는 A회사, 모회사의 주식 5%는 의결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아가서 C회사가 갖고 있는 이 B회사에 갖고 있는 주식도 의결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거다. 그 다음에 A회사가 B회사 발행주의 총수의 90%를 취득한 상태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도를 이용해서 A회사가 B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요구되는
B 회사의 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우리 포괄적 교환 제도에서도 간이 주식 교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합병에서 우리 간이 합병 배웠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즉 간이 주식 교환도 인정됩니다. 간이 주식 교환. 그래서 합병할 때 알아두면 쉽죠. 그래서 간이 주식 교환은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죠? 그 회사 발행주 총수의 90%를 이미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그죠? 이때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이게 간이 주식교환, 간이 주식교환. 알겠죠? 간이 주식교환. 다섯 번째는 A 회사가 B 회사 발행주 총수의 95%를 취득했네요. 95% 취득. 그럼 이게 지배주주가 된다고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A 회사가 B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주식의 매도 청구, 알겠죠?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B 회사의 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안 돼요. 이사회 승인 가름안 돼요. 이거. 그래서 발행주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 이 지배주주죠.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미리 주총의 승인을 받은 후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한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주주총회는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가름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배주의 주식 전부 취득 관련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95%를 소유하고 있고 5%를 소유하고 있을 때 지배주주가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요건이 따라다니죠. 경영상 목적, 미리 주총의 승인, 그 다음 주식 매도 청구 날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 질권자에 통지해줘야 된다. 소수주는 2개월 내에 이걸 매도 의무가 있습니다. 사줘야 됩니다. 이전 시기는요, 매매 계약을 이 소수주에게 지급되었을 때, 공탁되었을 때 넘어갑니다. 거꾸로 소수주주가 이렇게 지배주주의 매수 청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다른 점은 이때는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뭐 경영상 목적이라든지 그런 요건이 필요 없어요. 소수주주가 지배주의 거꾸로 이렇게 매수 청구할 때는 그런 게 없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